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취임식 이후에 국내에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취임식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언들도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확실히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2차 전지 국내에서 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으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전에 취임식 때에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잘 해보겠다, 조화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는 이기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가 출범을 한 겁니다. 이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그런 취임식 이 얘기들을 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 살짝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국 우선주의, 자국 국민들에게 우선이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 미국이 우선이 되고 수출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이 관세 얘기가 당장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뭐 그러면서 이 트럼프 취임도 있었지만 이 달러화 약세가 보여졌습니다. 신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관세 부과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밀렸다라는 정도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좀 더 확대가 됐고요. 어제 국내 같은 경우 1,44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된 걸로는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달러화의 약세가 좀 확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관세 부과 우려감이 감소하면서 미국 증시는 안 열렸지만 유럽 증시에서 좀 살펴보면 뭐 BMW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수출을 하는 자동차 기업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환경에 대해서 제도, 규제를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금융주가 좀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우주라든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에 조금 더 완화되는, 좀 호재가 되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은 있었죠.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오늘 사실 시장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악재가 될 만한 발언들이 조금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예상을 좀 했었다라는 점, 뭐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전기차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발언이 있었으면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보합권이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국내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TF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리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좋은 점과 그래도 비교적 조금 악재, 예상은 했었지만 이런 악재가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처럼 강한 상승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매물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오늘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어제는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거래대금도 다시 8조 원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가 오늘 어젯밤에 휴장을 했죠. 그래서 휴장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그런 긴장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망 심리 속에서, 경계감 속에서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락폭은
종목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3.5포인트 하락하면서 여전히 2,500선 위에 그래도 잘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죠. 뭐 소폭 상승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된 TF 구성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죠.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인 레포트도 나왔어요. 특정 증권사에서 2차전지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 이제는 바닥을 확인을 했고 좀 바닥을 확인을 한 뒤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이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라기보다는 이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 가격이 상당히 좀 쌉니다. 이 이유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는 TF 구성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도 2차전지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뭐 금리 인하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갈 수 있는 거지 금리 인하를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와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2차전지 헬스케어의 비중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더 높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여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좀 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의 취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발언들을 잘 살펴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우려했던 모습들까지는 안 나왔죠. 물론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왔고요. 민족주의 성격들, 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처럼 첫날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정도는 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안도했지. 지금 미국 쪽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 성격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정책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잘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국내장도 오늘 기승전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네, 실적 발표 주간이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포커스 맞춰봤고요. 뭐 어떤 섹터들이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어떤 섹터들이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하고 힘들 때 상무님께서 항상 실적, 즉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항상 피력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최근에 사실 실적 발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증권사들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이 실적 눈높이를 조금씩 낮춰가는 이 모습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는 게 금년에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영업이익 하향 의견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 대비해서 약간 2배 이상 좀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 영업이익을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시장이 조금은 경제가 좀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조선과 방사는 전망치가 오르는 반면에 철강과 건설, 통신, 인터넷 등의 업종들은 전망치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를 따져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제시된 리포트는 380건이고요. 상향 제시된 레포트는 148건이었습니다. 훨씬 많죠. 뭐 그러면서 하향이 그만큼 실적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선주에 대한 모습들이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는 견조한 신조선가 사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린 리포트가 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하나오션 사실 좀 좋지 않았었죠. 정상화가 되어간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이 레포트가 좀 나왔고요. 다른 레포트들을 좀 살펴봐도 영업이익을 올려놓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레포트 지금 하나오션 8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대부분 조선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건이고요.
HD 현대미포가 3건이고요. 삼성중공업이 3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건이고 HMM이 1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해양 쪽으로 실적이 긍정적인 그런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과 같은 이런 방산주 관련해서도 영업이익이 상향됐다라는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건이고 현대로템이 2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영업이익이 상향됐다라는 레포트가 2건 이상 나오면 뭐 거의 맞거든요. 사실 틀린 일이 별로 없고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조선주들의 주가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별로 굉장히 좀 탄탄하죠. 그리고 이 주가도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방산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에도 방산 실적과 수출 모멘텀은 계속된다.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신조선가가 좋고요. 견조한 신조선 수요로 인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이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향되는 섹터죠.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4건과 3건이고요.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죠. HD 현대산업개발이 5건, GS건설이 4건, 대우건설이 4건으로 건설업종들도 실적 추정치를 조금씩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설의 온기가 아직 확산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금리가 지금 아직 장기화되죠. 건설주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던 이유는 고금리가 좀 완화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완만해졌죠. 뭐 그러면서 이 건설주들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좀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실적이 좀 악화되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근데 통신 3사는 영업이익은 떨어지더라도 주주환원 책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면 여기를 좀 많이 가죠. 그래서 통신주는 그래서 이 주가 조정이 그래도 좀 덜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인터넷 업종들도 이 전망치가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이익 모멘텀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승한 섹터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섹터 수는 하락한 섹터가 좀 더 많고요.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레포트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4분기는 이익 모멘텀이 좀 부재하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이익 모멘텀에 대한 상향이 좀 필요한데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종목들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실적 하향이 좀 완화가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한화오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화오션은 실적이 이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정상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익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죠. LNG선 비중이 25년도에는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러면서 이제는 정상화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되고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회하고 있죠. 이런 모습에다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 그 군함에 대한 부분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사실 가장 기대감 큰 게 한화오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진짜 요즘 흐름을 보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감가가 51,8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으십니까? 네, 여전히 뭐 기관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45,000원에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멘텀 강하게 받으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2019년에도 없습니다. 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6만 원까지 좀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 이후에는 그때그때 사실은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들 기대감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하나오션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실적 추정치 상향된 섹터가 조선,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산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방산 좀 말씀드리겠고요.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가 살짝 흔들리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방산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과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한 17.8%, 뭐 18% 정도, 현대로템도 최소 10% 이상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폴란드향 무기들, 뭐 K9이나 K2, 천모와 같은 이런 이 전통적인 무기들에 대한 납품량이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고, 방산주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였거든요. 수출 환율입니다. 전분기 환율이 평균 환율이 1,300원을 조금 넘어선 상황이었다라면 이 지난 4분기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뛰어넘었죠. 1,473원입니다. 평균 환율이. 이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방산은 두 가지를 잘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사실 잘했던 방산업체들은 재래식 무기, 기존의 무기를 잘 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게 AI 위성,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 무기, R&D가 잘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 투 트랙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래식 무기 수요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수요가 최소 15조, 많게는 40조 원까지도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로 첨단 무기 체계가 점차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AI, 위성, 드론, 로봇과 같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 LIG 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이 사족 보행 로봇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첨단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이 로봇을 테스트하면서 실전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첨단에 대한 R&D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이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조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10% 이상 4분기 실적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란드 2차 빅딜을 통해서 방산에 대한 투심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PER 저평가 상태입니다. 12개월 선행 PER이 12배가 채 안 돼요. 11.6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65,000원에서 매물 소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우선적으로는 6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 급락이 있었고 다시 한번 회복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의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는 사실 거의 과점 시장이죠. LCC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과점적 시장 지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죠. 환율 상승, 피크아웃, 이런 우려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좋습니다. 여객도 좋고요. 유가도 좋은 모습들이 있고요. 경쟁이 있어서도 LCC들하고 사실은 LCC를 타고 가는 고객들이 있습니다만, 대한항공과 LCC가 경쟁을 한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LCC들을 통해서는 LCC끼리는 경쟁을 하겠지만, 대한항공의 이런 수요가 따로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물류 쪽에 있어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과점적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인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여행주, 항공주 같은 경우, 특히 LCC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등락이 좀 있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여객 수요가 좀 많건 적건 이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약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23,000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전고점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만큼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섹터와 관련해서 한화오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이 되겠고,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도약, 그리고 미 군함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목표가 6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방위산업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는 관점입니다. 6만 5천 원의 목표가. 마지막으로 대용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 계속적인 호실적 기대가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 2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